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방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 자, 그 내부에서요, 청와대와 국회를 점령하라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김건희 의원이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불법 정치 자금 및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자,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가 청와대와 국회를 점령하라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의미로요? 어제 한학사 총재의 재판에서도 등장했던 그런 표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 국회와 그리고 이런 정치 세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일교가 점령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학자 총재가 예. 전체 집회에서도 해왔다는 겁니다. 다만 좀 부연 설명을 덧붙여보자면 이 점령이 어떤 물리적인 정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네.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교육하겠다 이런 의미였다라고 덧붙이긴 했지만요. 이런 표현을 일상적으로 이런 집회에서 해왔다는 부분은 적어도 확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을 교육해서 점령하겠다. 지금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체, 여기 천주평화연합, 여기 뭐 하는 곳인데요? 일단은 통일교의 그 고 문서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가 2005년에 설립한 비영리 단체예요. 네. 뉴욕에 본부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굉장히 뭐 통일교에서 굉장히 외교적인 행사라든지 국제 행사, 뭐 월드 서밋 이런 것들 주최하잖아요. 예. 사실상 그런 행사들을 주최하는 곳도 바로 이곳인데요. 보면 이런 전략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의 기둥을 통한 의인을 세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뭐 6개 기둥,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학술, 언론 등 6개 분야를 담당하는 정말 VIP들을 섭외해서 뭔가 그 폭을 넓힌다, 네트워크 폭을 넓힌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아베 전 총리가 축사를 네. 보내온다건가 이런 것들을 바로 이곳을 통해서 섭외를 하고 접촉을 하고 했던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걸 주목하는 이유는 통일교의 그 로비 의혹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단체가 그러니까 일종의 뭐 로비 창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정치, 학술, 종교 이런 지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비정부 기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한 로비 창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지금 미국 조야의 그런 유력한 인사들을 만나게 해달라. 왜냐하면 통일교는 이 UFE를 통해서 이번 천주연합을 통해서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했기 때문에 정치인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하면 다 만날 수 있게 해줬거든요. 네. 그게 로비의 하나의 어떤 고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그 천주연합에 5개 지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 5개 지구에 각각 돈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게 재판 과정에서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돈으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와 또는 정치인들의 로비의 창구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아직도 이제 의혹 단계고 더 수사를 통해 규명이 되어야 할 부분이겠죠. 로비 창구인지 아닌지는요. 근데 이 모든 어쨌든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 저희가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바로 한학자 총재죠. 오늘 경찰이요, 구치소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총재 접견 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품 수수 의혹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테니까 그 한 총재의 이거요, 200억 원대 금고 이것도 확인을 하겠죠? 옷방과 침실 금고에서 200억 원대의 현금과 외화가 나왔다라는 네.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기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어떤 자금인지 어떤 용도로 쓰려고 갖고 있었던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 오늘 이 구치소 접견에서도 이 현금을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뭐 이유에 대한 질문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이 혹시 어떤 유력 정치인이라던가 통일교와 관련된 로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둔 그런 자금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들, 그리고 네. 이런 현금을 획득하게 된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오고 갔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한 총재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도 입증이 중요하겠지만요. 경찰 수사의 핵심은 바로 금품이 실제로 오갔냐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제 경찰이 뭔가 찾고 있는 스모킹 건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영수증입니다. 지금 영수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요. 예. 뇌물을 누군가, 그러니까 금품을 누군가 줬다고 하는 진술이 있었고 상대방은 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품을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금품이 오고 간 그 증거가 남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영수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전 장관에게 이 고가의 시계를 선물했었다라는 그런 진술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나왔고 물론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계 받은 적 없다. 30살 이후 시계 찬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윤 전 본부장이 실제로 고가의 시계를 구입했다면 네. 이것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 영수증을 아마도 통일교 측에 어떤 방식으로든 제출했을 것 같고요. 그 영수증이 확보됐다면 적어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이 시계를 실제로 구입한 거는 맞다라는 부분까지는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 찾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찾는다고 해도요. 윤 전 본부장이 그러니까 시계를 샀다는 것까지만 입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은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전재수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라는 건데 이거 지금 실물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입증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영수증이 나온다고 해도요. 그건 윤 전 본부장이 실제로 이 시계를 샀다는 것까지만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김건희 여사의 샤넬백 수수에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수행 인원이 그 가방을 교환한 부분까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실물이 없다 해도 실제로 수수했다는 부분이 입증 가능할 수 있었던 그런 여지가 있었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영수증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런 걸 전해받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는지 네. 실제로 그 시계를 착용한 사진 같은 부분이 남아 있는지 몇 차례 더 만남을 오고 가면서 문자나 대화 내용에서 이런 시계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었는지 실물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황 증거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 일파만파 또 커지고 있는 통일교 관련 의혹은요. 저희가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